이번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규소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인 속세를 발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재 발효 강좌 중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속세 발효부터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효 효과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 발효 강좌는 총 4부로 나눠서 강좌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세 발효 강좌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는 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세 발효 강좌 제1부는 발효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속세 채취와 바닷물 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속세 발효에 필요한 원물인 속세를 어디서 채취하고 속세의 특성 및 기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쇠뜨기처럼 생긴 풀을 지금 베시는데 그렇죠. 어디다 쓰려고 이걸 베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쇠뜨기가 한때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용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쇠뜨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름은 속세라고 해요. 겨울에도 상록을 나타내고 있고 해발 한 7, 800m 고산 지역이 돼야지만 자생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한약재로는 목적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자연산을 수집하러 온 이유는 얘가 유기형 규소덩어리예요. 버스럭해. 네, 소리가 이렇게 나죠. 이게 뭐냐면 규소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소를 얻을 수 있는 건 모래라던가 석영 같은 데서 얻어지는 소재인데 걔들은 무기형이라서 인체로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구조를 바꾸고 이런 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얘들은 식물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것만 분해해서 쓰면 유기형 규소를 얻게 되고요. 유기형 규소가 들어가면 사람의 몸은 형태는 규소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규소 덩어리 안에 뼈가 차면 뼈의 근골이 잡히는 거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규소 라인에다가 탄소들이 붙어서 튜브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피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혈관이 삼중벽이거나 일중벽인데 그 벽의 기본 틀은 규소로 되어 있고 그거를 탄소 튜브가 싸고 있는 거죠. 아, 막을 만드는 데 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관이 노화됐거나 혈관을 다시 재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규소가 있어야지 그걸 새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관 부분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유기형 규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생지가 습기가 있는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항균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 몸에 있는 염증도 없애고 자체가 혈관이나 경락이나 이래서 심장을 만든다면 심장의 모양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일은 규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탄소라든가 단백질이 쌓여서 그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세포 같은 그런 단위에서도 보면 규소가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탄소가 튜브가 있어서 세포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규소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규소가 있는 음식은 못 먹어요. 왜냐면 얘가 소화가 안 돼요. 맞아. 왜냐면 모래 같은 거니까. 근데 바닥바닥해서. 얘를 발효를 하면 규소가 분해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규소가 들어가고 그럼 다시 재결합해서 늙은 혈관을 젊게 만들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혈관을 청소를 하거나 이런 물질도 많아요. 하지만 혈관이 새로 깨끗해지고 구조가 단단해져야지 되죠. 더군다나 이건
유기형이라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끊기지 않는 탄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인대가 손상됐다거나 뭐를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이 규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체를 만드는 출발점, 그리고 얘들을 발효해서 재료를 공급하는 일.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강한 거를 어떤 미생물이 분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를 분해하는 종류는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얘를 발효해서 종균을 얻는다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강력한 종균이 획득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규소를 분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면 발효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종균을 해서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발효하다 보면 조직들이 잘 무너지지 않죠. 왜냐면 규소가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발효를 해서 이 종균을 쓰게 되면 그 구조를 깨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진화하면서 규소나 이런 미네랄들을 흡수 못하게 진화했어요. 소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흡수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규소를 흡수하려면 동물들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분해돼서 만드는 소를 먹으면 소가 풀에 있는 규소를 먹고 사람이 거기 있는 규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발효액으로 하게 되면 미네랄 획득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야생식물이 갖고 있는 58종의 미네랄을 어떻게든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발효의 원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원장님은 여기에 속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식물 탐사를 엄청나게 다닌 부분이고요. 개인산이나 이런 곳은 출입이 안 되니까 여기처럼 국공유지로 인도가 개설되어 있고 이런 곳들은 속세가 비교적 고산 지역에는 습도만 있으면 많은, 산으로 따지면 높은 산에 산죽이 있고 그 밑에 속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속세를 지나서 내려가야지 이제 일반 다른 식물들이 있는 그런 형태들이죠. 이거는 다른 거보다 네. 발효하는데 숙성은 나중 일이고 예. 발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규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2차, 3차 발효액들을 몇 가지를 섞어서 얻어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손쉽게는 안 될 거고, 다행히 제가 이제 방사능 발효나 이런 데서 규소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어서 그것도 종균으로 조금 쓸 계획이에요. 그럼 일단은 발효를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네. 원물을 어렵게 네.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산 중턱에 올라와서 획득을 했는데 예. 좀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속세 발효 준비를 위해 속세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속세의 특성과 기능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속세 발효 준비를 위해 바닷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의 특성과 기능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